자, 여러분, 파트 2 허생전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자, 허생전을 배우는 시간을 하기 전에 배웠던 허생의 처를 잠깐 정리해 볼까요? 자, 허생의 처는 허생의 아내의 입장에서 허생을 비판한 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얼마 전까지 3월까지 뜨거웠던 미투 운동 있죠? 여성의 권리, 여성이 잃은 자신의 권익 같은 걸 찾자. 여성이 직접 나서서 모든 것들을 부조리한 것들을 밝혔던 그런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겁니다. 우리는 그거에 기저에 있는 사상을 페미니즘이라고 하죠. 자, 페미니즘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페미니즘은 그동안 많은 부분에서 소외됐던 여성들이 남성과 동등한 권위를 얻고자 함이지 절대 역차별로 가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피메일, 우리 여학생들도 잘 알아야 될 게 남자, 여자가 동등한 위치를 회복하자는 거지 여성이 권위적으로 위에 서서 복수하거나 혹은 그렇게 해가지고 역차별이 들어가는 게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투 운동을 지지하고 페미니즘의 올바른 이해를 통해 남성과 여성이 정말 동등한 관계가 되고 평등해질 수 있는 걸 꿈꿔야 합니다. 그러려면 남성도 미투를 지지하고 여성도 미투를 지지해서 우리 사회가 보다 더 보편적인 평등을 이룰 수 있는 쪽으로 나아가야겠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가부장적 사회를 비판한 허생의 처라는 이남희의 소설은 큰 의의가 있는 재창조된 패러디 소설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패러디 소설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허생전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자, 허생전을 배우는 시간. 자, 우리 허생전 고전소설을 배우는 시간. 소설의 제목 자체가 이거네요. 우리 근데 떠오르죠? 광덕고 1학년들 3, 4월의 시간들을 우리가 같이 허생전을 배웠습니다. 또 선생님과 함께 영상으로 했던 그 수업 때 3차 시 파트 3까지의 수업에서도 우리는 배웠죠. 교실에서, 도서관에서, 그리고 영상으로 3, 4월의 시간들 동안 우리는 허생전을 배웠습니다. 그럼 이 소설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나 수업을 받는 모습은 아마 우리의 모습과 닮아있지 않을까요? 그러니 안 그러니? 그래 안 그래? 니들 맘대로 해. 하지만 역시 우리 어느 정도 연관을 갖고 시작한다면 여러분들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특히나 선생님이 들어갔던 반들, 선생님이 도서관에서 허생전을 읽히고 계속 뒤에다 다 읽은 사람들 댓글로 질문했죠? 야, 허생이 왜 말총으로 다 사들였어? 왜? 야, 허생은 진짜 그러면 왜 빈섬에서 나왔어? 왜? 그렇다면 허생은 진짜 목적이 뭐야? 왜? 왜 허생은 왜 그렇게 행동한 거야? 왜? Why? 왜? 어째서? 이렇게 계속 물어봐서 여러분들 몇몇은 괴로워했던 친구들도 있고 몇몇은 재밌네? 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그걸 왜 했을까? 선생님은 사전 작업으로 이 소설을 여러분들이 더 재밌게 읽을 수 있게,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우리 수업에서 실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설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이 중요한 것들을 말로 해줄 테니 편하게 듣고 전체 정리를 합시다. 그리고 본문에 있는 중요 부분들만 훑으면서 이 3장 6쪽의 소설을 파악하고 질문에 답해보도록 합시다. 15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더 걸리더라도 여러분 확실히 알고 소설을 감상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니까 미리 읽고 이 영상을 시청해 주도록 하고 그리고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여러분들 도움이 되는 건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해서 듣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펜을 준비하기 전에 지금은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자, 허생전을 배우는 시간은 최시안이라는 작가가 썼습니다. 전체 줄거리를 요약하자면 나라는 고등학생이 쓴 일기예요. 글쓰기도 좋아하고 문예반에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이경미라는 학생을 K라고 명명해서 짝사랑하는 글도 쓰기도 합니다. 근데 국어 시간에 허생전을 배우게 되죠? 자, 국어 선생님은 왜냐 선생님입니다. 이유는 항상 왜 그런데? 라는 질문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허생전을 배워나가면서 왜냐 선생님이 그런 왜라고 캐묻는 특유의 방식으로 학생들을 계속 생각하게 만듭니다. 내용을 찾게 만들죠? 그래가지고 선생님과 같이 하는 수업이 재밌어집니다. 근데 선생님이 못 들어오게 돼요. 왜냐하면 교직원 노동조합, 정교조에 가입했기 때문이죠. 그 당시에 정교조는 새로운 교육을 꿈꾸는 선생님들이 가입해서 교육개혁을 이루고자 했던 노동조합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학생들은 두 편으로 나뉘어요. 비난하는 친구들, 옹호하는 친구들. 근데 나는 옹호하는 편이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합니다. 그 다음 시간에 잠깐 중지되지만
외냐 선생님의 수업이 진행되기도 하면서 허생을 분석하고 허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수업이 아이들에게 귀감을 줍니다. 그런데 또 다음 시간에는 또 못 들어와요. 그리고 마지막 수업 때는 막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해석을 해가는 중에 교감 선생님과 어떤 감시하는 선생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수업을 중단하게 되죠. 그리고 그 후로는 정교조에 가입한 외냐 선생님이 등교 거부를 당하고 거기에 오지 못합니다. 출근을 막죠. 그래서 그에 반발한 윤수가 뛰쳐나가 시위를 하죠. 그리고 그걸 보고 쓰러지는 윤수를 본 나는 뛰어갑니다. 그렇게 소설은 종료가 됩니다. 자, 일기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럼 허생전을 배우는 시간. 자, 소설 구성의 3요소. 우리 지금 갈래 단원이 뭡니까? 소설의, 그러니까 각 갈래의 구성 요소를 알고 유기적 관계를 안다죠? 자, 소설 구성의 3요소는 뭘까? 한번 살펴보면, 자, 소설 속에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죠? 우리는 그거를 등장인물이라고 합니다. 등장인물이라고 주된 등장인물, 자, 등장인물 1, 2, 3, 4, 5 중에 주된 등장인물을 우리는 주인공이라고 하죠.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근데 주인공들, 이 등장인물들은 그냥 우주 허공에 떠다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배경 속에 존재하죠. 자, 그 배경에는 항상 공간과 시간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공간과 시간이란 배경 속에서 인물들은 서로 얽히고 설켜서 사건을 일으킵니다. 이 사건은 뭘 담고 있죠? 서로 다른 인물들 간에 싸우느냐, 아니면 친하냐, 아니면 싸우느냐, 아니면 일방적이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쌍방향이냐 해서 갈등을 담고 있는 게 사건입니다. 근데 갈등이 하나일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갈등을 다 담고 전체적으로 담으려니까 사건 1, 사건 2, 사건 3 등으로 여러 가지 사건이 모여있죠. 이 사건들이 이어져서 이야기를 만듭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는 소설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소설 구성에서 3요소가 뭐냐? 인물, 그쵸? 배경, 요즘 환경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사건. 그러니까 이 세 개를 읽어나가면서 갈등을 파악하는 게 소설을 감상하는 방법이겠죠. 자, 넘어갑시다. 자, 그럼 이 소설을 집중해보면 이 소설은 특이하게 일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옛날 일기 쓴 거 보면 부끄럽기도 하잖아요. 예전에 나와 일기를 써볼수록 최근에 나가 달라집니다. 예전에 나와 최근에 나가 달라집니다. 이거를 성장으로 한다고 하죠. 그래서 나의 어떤 사람의 인식이나 그런 것들에 성장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게 이런 형식의 장점입니다. 자, 누구의 관점? 이 소설에서는 나의 관점으로 나오는데 그 나가 전체적인 다른 소설, 이 최시한이 쓴 다른 소설에서 보면 선재라는 인물인 걸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이걸 읽을 땐 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등장인물은 주인공인 나와 그리고 맞아요. 읽어봤다면 알겠죠? 누가 나옵니까? 그렇죠. 말을 더듬거려서 놀림을 받는 윤수. 자, 그리고 자, 자기 주장이나 발표를 잘하는 동철이. 그리고 가장 사건의 중심은 외냐 선생님. 이 네 명이 가장 핵심적인 인물들입니다. 이 외에도 두 명의 인물들이 더 등장하지만 그 두 명의 인물들은 따로 부수적으로 나머지고 이 네 명의 인물들이 중심입니다. 윤수는 그분들로부터 놀림을 당하지만 생각이 깨어있죠. 동철이는 기성세대의 논리, TV나 뉴스에서 읽는 거나 어른들한테 들은 말이 자기 생각인 양 얘기합니다. 주인공인 나도 깨어있지만 윤수랑은 좀 차이가 있죠. 그리고 외냐 선생님은 계속 질문을 통해 학생들의 사고를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외냐 선생의 해석과 외냐 선생의 질문이 중요해지는 거죠. 나중에 정리해보도록 합시다. 이것도 나중에 정리해볼까요? 자, 그렇다면 가봅시다. 허생전을 배우는 시간으로 가봅시다. 좀만 더 확대 좀 할게요. 좀만 확대합시다. 흔들린다. 자, 봅시다. 자, 우리는 이제부터 같이 배워볼 겁니다. 자, 중요한 것만 선생님이 체크하고 넘어갈 테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합시다. 일단 여러분들 가볼까요? 자,
허생전을 배우는 시간 최 시간입니다. 줄거리는 얘기해줬어요. 근데 왜냐 선생님이 이렇게 숙제 내준 게 있습니다. 내준 숙제는 허생전을 읽는 거였죠. 그래서 허생전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월 7일 거부터 시작하죠. 자기 짝하고 번갈아 가면서 줄거리를 말해보라는 정갈. 왜냐면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줄거리를 말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후에 알게 됐죠. 이 소설에서. 왜냐 선생님이 회의에 참석한 게 아니라 교장실에서 교장 선생님과 싸웠다. 참된 교육을 펼치겠다. 교장 선생님은 그건 좀 불법적이고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싸웠다 이거죠. 자, 7월 9일에는 허생전을 배웠다. 1시간이 금방 지나갔다. 라는 말이 나오는 거 봤을 때 수업이 재밌었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저 밑에 봅시다. 자, 그러면서 왜냐 선생님이 말합니다. 그건 소설의 줄기. 그러니까 핵심된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고 끝났나를 알아보는 거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럼 누가 얘기할까? 왜냐 선생님은 토론을 이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의 생각을 하게끔 도와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제각기 다른 허생전을 애들이 얘기하기 시작한 거죠. 자, 각자가 자기 관점에서 읽은 거죠. 자, 안 적어도 좋아요. 근데 자기 관점에서 읽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쭉쭉쭉 내용이 내려가고 밑에 얘기합니다. 왜냐 선생님은 계속 질문합니다. 허생은 왜 과일과 말총을 길다 사다 모았을까요? 질문하면 아이들이 생각하죠. 또 질문하죠. 돈은 왜 벌었나요? 자, 바다에다 그 돈을 벌었는데 버린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라면서 계속 생각하는 질문들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장으로 가면 자, 이런 부분이 나올 겁니다. 자, 다음 장을 넘어가면 그렇게도 볼 수 있겠군요. 라면서 왜냐 선생님이 이해하는 부분들이 나오기도 하죠.